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진 붉은 홍기의 함성. 중국을 외치는 유학생들과 인권을 외치는 시위대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 어떻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돌을 던지고 이런 거를 던져서 사람을 맞도록 합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습니다. 티베트 유혈 사태 이후 순환을 겪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장막 속에 가려진 중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를 앞두고 있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은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듯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체육관. 올림픽 자원봉사 발대식이 시작됐습니다. 체육관 안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열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양이 자원봉사자 주장으로 선발되자 행사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运动员参加过很多的这种比赛，你觉得让我感觉到我们并没有现在一个陌生的地方，所以我很羡慕当时的那种感觉。我也希望能够在中国的时候，我们的外国运动员也有这样的感受，那才能因为那个时候我得到的信息就是他们在尊重我，尊重我所去的。1、2、3。 자원봉사자를 상징하게 될 마스코트 동동도 공개됐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모두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学生还没有进入社会工作，所以说我们参加志愿者是为了献出我们作为学生的一份力量吧，所以我们感到非常的高兴。 우리나라의 명동과 비슷한 베이징의 왕푸진 거리.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기념품 가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올림픽 기념품들. 베이징 시내는 점점 올림픽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올림픽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通过举办奥运会的话，可以让全体的中国人民加深对中国民族主义的认识，也可以提高他们的民族主义意识。
民主主义方面，我觉得会有发展，可能人们对民主方面的认识，或者是各方面，我觉得会有在加强吧，然后就会，我觉得会有好处。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대국으로 나가려는 중국의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바람대로 올림픽 이후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까? 도시 한복판에 치솟은 연기. 여기저기 들리는 총성들. 지난 3월 티베트 라산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했던 티베트인들을 중국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혈 사태 이후 2달이 지났지만 티베트에선 아직도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今天我们领导和政府对我们秘密，对我们秘密了，所以我们都不知道。刚才来记者才知道，所以那个刚才吵架的那个不是那个老百姓的，没有自由，他们也是党员。 자유를 찾아 티베트인들이 모여든 인도의 다람살라. 이곳에선 티베트를 위한 기도회가 매일 열립니다. 티베트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현지 접근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을 통해 티베트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나이 27살의 텐진 씨. 그는 인도에서 태어난 티베트인입니다. 요즘 그의 관심은 온통 티베트에 쏠려 있습니다. 그가 매일 향하는 곳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티베트 센터. 텐진 씨는 이곳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수집된 티베트 탄압 사례를 유엔 본부와 외국 언론에 알립니다. When the protests were at its peak and information were coming out from Tibet, it was difficult for us as human rights workers and as researchers that whenever these information come out, being a Tibetan also, our heart is pierced with each pictures that we see of Tibetans being shot dead, with each information that we receive of Tibetans being arrested and tortured.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삭발하는 풍습이 전해지는 티베트. 그러나 여성들의 삭발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텐진 씨는 이 보기 드문 장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리기 딩엘이야 본유에 단다 자라 리기 소중기 단다 디 우리 샤야디 베기르란 동생님들이가 커서 단다 다시하고야디 단다 김에 가져 있는데라 노능한 김에 주지.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인권 탄압이라는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西藏完全是中国的一部分，西藏居民完全是中国的公民，这个在这一点上是全世界的共识，中国这个只有一个这个
政府形式而不是主权的问题没有解决的，这就是台湾。西藏主权中国的，西藏自治区政府隶属于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这一点毫无异议。 하지만 중국 지식인들 내부에서조차도 정부의 티베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중국 내 학자와 예술가 등 30여 명이 티베트 사태에 대한 12가지 정부 반박문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격렬한 민족주의 행위는 국제사회에 반감을 일으키며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실을 가져온다. 중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준수하고 각 민족 국민이 자유롭게 정부의 민족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 (30여) 명의 지식인들 가운데 취재진은 장치성 베이징 학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취재진은 그가 강소성의 한 친구 집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어렵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인 그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안의 감시를 끊임없이 받았던 그였지만 별 의심 없이 취재팀을 흔쾌히 맞아주었습니다. 현재 60살인 장치정 선생의 일생은 투옥과 석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 학생 운동을 하다 처음 감옥에 투옥된 이후 1999년 공제 64의 영혼이라는 서신으로 다시 투옥됐습니다. 2001년 베이징 최고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에는 많은 서적을 남겼습니다. 就是一部分西藏人在达赖集团的挑动下、策划下，在西藏干了一些坏事，我们中国共产党去收拾他们，他们把说成是这样，在我看来不是这样，在我看来主要是中国共产党对西藏问题的根本方针有问题。 민주화의 요구로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 그렇다면 티베트 문제가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예견하는 것은 아닐까? (19년) 전 6월 4일 천안문은 피해 일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한 대가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중국 정부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한 무력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안문 사태 주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메가폰을 들고 학생들을 이끌었던 리우 사오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와의 접촉은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보시기에. 그리고 주의를 많이 해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사전 접촉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살펴봐야 돼요. 그분 주위에 그 공안 그 경찰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일단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저분 같습니다. 저기 어디요? 저 앞에 계신 분. 아, 저기 서 있는 사람? 예. 가죽장갑 입고? 예. 哎，你好，是刘晓波先生吗？对，你好。没有人跟着你吗？没有。
공안이 감시할 것을 우려해 다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찻집.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쪽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이 88 올림픽, 88년 올림픽. 비로소 안심을 한 리오 사오보는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도 왜 누구보다 조국이 민주화되길 바라는 그가 중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他说：“这个中国这个人权是有特色，中国都没法公开祭奠自己的亲人。那么呢，我留下来呢，在某种程度上是为了这些死去的亡灵。我希望他们这个亡灵能够有一天得到这个国家的一个公正的对待，使他们能够瞑目。” 지난해 한 경제 전문지에 실린 기고문이 중국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은 올림픽 정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제목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민족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올림픽 정신을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 글을 쓴 사람은 천안문 사태 때 50만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를 주동했던 우얼 카이 씨. 당시 리펑 총리와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로 중국 정부 공개 수배 대상 2호에 올랐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타이완으로 망명한 우얼 카이 씨는 현재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상징이었던 우얼 카이 씨. 그는 왜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을 비판하는 것일까? 当然希望也有这样一位睿智的领导人，然后他能够个人因为这个做出一个明智的决策，让中国的付出的社会代价，民主化的过程之中，现代化的过程之中付出的社会代价特别小。可是我们没有看到任何这样的迹象。那么我们反而看到的是，今天中国的执政当局就是当初把魏京生投入监牢10几年。 对我们天安门的这些学生开枪镇压，同一个政权，他们仍然还在今天统治着中国，而且仍然在辩护他们当时所做的作为，所以期待自上而下的民主化改革不乐观。 지난 19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우얼 카이 씨.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을 언제쯤이면 밟아볼 수 있을지. 개혁 개방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중국 경제. 그러나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도 심화됐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와는 달리 지금은 경제 성장의 부작용에 따른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농촌의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을 이른바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농민공은 어림잡아 1억 5천만 명.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내 새로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로 일을 구하기 위해 농촌에서 시안으로 올라온 농민공 50단. 주로 전기 공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는 하루하루 일을 구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최근엔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일을 얻지 못하는 날이면 농촌에 있는 가족이 더 그립습니다.
我是徐丹他父亲，叫徐丹。啊？出去了。哦，对对对。 아들과 통화할 때가 그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最少3次。最少3次。啊，早上打1次，晚上打1次，到中午12点之前，爸爸吃饭了没有？啊，很孝顺哎。管你早到活早不到活，饭要吃。啊。一天最少3次。 가족을 위해 자신의 불편함은 감수한 지 오래입니다. 농촌에 남겨진 딸과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그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像人家有商业头脑的，人家就可以经商。你没有商业头脑的，你没有这个资金来源的，你就得下苦。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올라와 농민공이 되면서 농촌엔 아이와 노인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시안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한 농촌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4살 칭칭.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맡겨놓고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된 먹을거리 하나 없는 집. 4살 된 아이와 노 부부가 생활하기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房都盖没有设置嘛，你这一下雨，谁都这害怕呢。你看人家都自住房嘛，房子啊，我没办法。是吧？我俩人也蛮吃药，害病成天是。啊。我药你咋看？我打了我觉都是药。 광둥성에 위치한 또 다른 농촌 마을. 마치 5, 60년대 우리나라의 낙후한 시골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할머니와 손자만 남겨진 집. 취재진이 다가서자 할머니는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친척들의 도움마저 최근에는 끊겼다고 합니다. 什么时候开始您的儿子跟儿媳妇走了呢？结婚这7、8年了，可能有10年了。我老婆的，我那个佢3歲佢問就走話啦。幾時話，即係話你個新抱走啊咁樣。我新抱3歲就走啦，個孫我那啊。個時候。 초고속 경제 성장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산 가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공의 삶과 애환을 담은 영화 미꾸라지도 물고기다입니다. 영화는 농민공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갖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하는 농민공들. 하지만 그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농민공들의 현실. 미꾸라지도 물고기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감독은 농민공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피까지 팔아야 하는 농민공들.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我拍这个片子，实际上我想说的，我并不是说想解决这个问题，我只是说让更多的城里人，让更多的中国人来关注这些人，而这些人呢，实际上他们是有自尊、有尊严，而且呢就是靠自己的努力。 完了之后是很乐观、很向上的一群人。 경제 성장의 심각한 부작용은 철거촌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哪里的话，那个怎么走呢？上哪去？就这里边哪么走？从那个大门出去。往哪里去？就这来，
老圈子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쪽방촌 사람들. 哎，你好，请问一下，我问是在找一个人呢？找谁呀？你住在这里吗？嗯，对啊。是。一方面的意志，他没有充分征求各个企业的意见，也没有充分征求打工者的意见，实际上是一个一家之言，所以它带来了很多的副作用。中国经济的根子的问题，我跟它称之为伪现代化经济，两个特色，一是虚伪，二是反共生。 지난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정치 노선을 바꿨던 덩샤오핑은 이미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 성장을 주장하면서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했습니다. 과연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해법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후진타오 정부는 제2의 집권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가장 강조한 것은 정치 개혁. 그리고 그것은 인민을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당의 기본 정신으로 인민을 사랑할 것이며 인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인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인민을 부자로 만들고 인민에게 다가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민을 위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산하의 부정부패 방지국도 설립됐습니다. 인민을 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从思想道德上讲，要加强教育，使广大的公务员在思想上，确立起为人民服务的意识，确立起来人民的权利，要用来为人民服务，而不能谋取私利，确立这样一个意识。 하지만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위관리직 천냥이 사건. 중국 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결탁으로 인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취재진이 부정부패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철거촌. 다리를 절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무엇일까? 억울한 사연이 적힌 문서를 취재진에게 내민 두 사람. 6년 전 직장에서 갑자기 공산당 간부의 총을 맞고 불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총을 쏜 공산당 간부는 보상은커녕 이들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 옥살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头一次叫我孩子打到，这个我跑开始抢笑，我都往先生的腿上了，身上了血流满，我到父王家还没到跟前，人家可开枪，将我可打到。 총에 맞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아버지와 아들. 둘만 바라보고 사는 나머지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进了枪，他们公安现在就一直不抓那个犯罪人，那个枪支都还没收呢，枪支现在都还没收呢。现在我们就是他们也不给钱，我们现在就像我这包里面全是药，
天天得吃药。我大便不好，我这口都不能坐。你想这以前睡觉都是坐，都是趴下扶的，都不能坐。 인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던 정부는 이들에겐 너무나 머나먼 존재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한 권의 책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에 많은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방 정부는 기업들과 결탁됐고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력까지 약화됐습니다. 然后呢？但是地方政府它固然有一个正面的角色，发展经济，可是，在发展，因为放权给他，他权力大了，发展了以后，在发展经济的过程当中，它同时产生了这个寻租 rent seeking 或者是 corruption 的问题。那这个东西呢？ 本来不是中央要他做的，可是他就做起来了，发生起来了。那这个时候，他就产生了这个问题，就对社会，产生了这种让社会反抗嘛，或不满啊。但这个反抗或不满呢，是整个出来以后会影响到中央政权的合法性。 민심을 잃어가는 공산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도 생겼습니다. 일당 독재로 제한받는 인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창당된 신민당. 당을 설립한 사람은 난징 사범대의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취재진에게 새로운 정당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요구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생긴 지 3개월 만에 가입한 당원 숫자는 5천만 명. 창당 선언문에서 밝힌 신민당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견제 세력으로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那么从目前情况看呢，中国的民主社会主义是占上风的。对，但是这个上风还不至于共产党内部分裂成2个党，还不至于达到这个状况。所以说，新民党的出现就非常有必要。 那么，很多人在预测中国的未来时候，认为中共未来的发展是中共分成2党，就是内部分成2党，一派是执政党，另一派是在野党。但是从目前情况看，他们根本不具备这种魄力和能力，也没有这种胆量，所以现在新民党出现，就新民党充当了在野党。 커져가는 빈부격차 속에 깊어지는 공산당에 대한 불신. 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던 당은 민을 저버리는 행태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 뒤에는 농민공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중국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갈망이 밑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석 달 앞둔 지금 중국 민주화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对不对？当你举办奥运的时候，全世界国际的注目焦点都在你身上的时候，国内需要改革的力量当然会利用这个机会嘛。所以你们有一个问题说，中国的改革是自上而下还是自下而上？我看两边都有。对于中国的民主化跟政治改革，我们千万不能忽视中国社会的力量。就是中国人民都是希望民主的，但是共产党他知道，民主不见得对自己有利。因为民主以后，共产党就可能要失去政权。苏联的例子，东欧的例子，台湾的例子。当然，现在台湾这个
又有变化啊，轮替。但是共产党来讲，他很清楚嘛，我在。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준 유인 우주선 발사. 더 이상 끌려다니는 중국이 아닌 세계의 주체로 우뚝 선 중국의 모습을 일깨워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세상, 하나의 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화 민족주의를 이룩하려는 중국.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국 중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표출되는 중화 민족주의는 단순한 애국심의 표출이 아닌 중국 정부의 통치 이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 변혁의 시기. 이 과정에서 시도되는 것이 바로 중화 민족주의 정신에 입각한 중국식 민주주의 이념입니다.不是否定西方的民主主义，而是说呢，西方的民主主义，它的方式、它的政治制度，以及它的一些理念，不适合治理中国，而是说中国需要另外一种思路和另外的治理方式。那么这样的方式呢，我们说可能更重要的是中国的传统制度，中国的今天的现在已经有的制度，以及西方的法治思想三个要素的结合。 1988년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림픽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로 나아갔고 이는 곧 기폭제로 작용했어 한국 내 인권 신장과 민주화의 물꼬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는 어떨까? 我相信奥运会，不会推动像韩国这样推动中国走向民主。 这一点我觉得跟过去不一样。过去比如说邓小平跟江泽民还会讲，我们现在因为国家还穷，首先要温饱我们的文化还低，有2亿文盲，所以我们现在还不能实现民主，等到将来可以实现民主。现在他不这样讲，他说现在我这样就是民主，这叫社会主义民主我们的社会主义民主比你的西方民主还要好。 가는 곳마다 시위대와 부딪혀야 했던 성화 봉송길. 성화를 시위대에 뺏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던 영국의 런던. 프랑스에선 성화가 3차례나 꺼지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티베트 자유 시위로 일촉즉발의 충돌 상황까지 몰고 갔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성화 봉송 현장.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에선 대규모의 시위를 우려해 아예 경찰 병력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130여일) 동안 전 세계를 순회한 성화 봉송은 평화의 전파가 아니라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성화. 현장에서 중국인들은 티베트는 중국 땅이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긍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긍심은 극단적이고 편협한 애국주의 방식으로 표출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티베트인들이 요구하는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제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화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은 결국 인명희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화 민족주의라는 장막에 가려진 베이징 올림픽. 중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우뚝 서기 위해선 중국이 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인들은 비로소 베이징 올림픽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먹기 싫다는 소를 억지로 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촉장의 승인권조차도 그전에는 우리 정부가 가졌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게 이제 넘겨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검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